오늘 복습 강의 하는데요. 변제편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나눠서 중요한 주제별로 몇 개로 나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될 건데 채권의 준점이자한테 변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가 된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채권자 갑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 을이 갑한테 변제를 해야 될 건데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는 병한테 변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그 사람이 이 채권자가 아닌 걸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을 때, 그래서 선의무과실로 변제했을 때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채권의 준점이자 예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채권의 준점이자가 되는 사람, 내가 우리 엄마가 시켜서 돈 찾으러 왔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금 증서와 인장의 소지인, 그래서 자기가 예금주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찾아간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이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대리인으로 왔어요 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가 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해야 돼. 근데 이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변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문제예요. 요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너 빚 갚아라 라고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기를 했어. 이렇게 돈 내놔 했는데, 그때 을이 이 470조를 무기로 들고 가서, 근데 내가 채권의 준점이자한테 선의무과실로 변제했어. 그러니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증명 책임은 변제자가 되는 거예요. 470조를 누가 쓸 것인가를 알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된 내용들 중심으로 볼 거니까 넘어가셔서, 그 외에 우리 특정물 인도 채무에서 특정물의 현상 인도가 있죠. 네,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특정물 채권에서 공부했죠. 또 채권의 목적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데, 변제 장소는 채무의 성질 또는 의사 표시로 정해질 건데, 이게 특정물 채권에서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성질 또는 의사 표시로 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지참채무 원칙이죠. 지참채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는 변제기 해야 되지만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한테 손해가 생겼어. 손해는 배상해야지.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제공과 관련해서 변제 제공이 있는데 현실 제공으로 해야지 되죠. 근데 현실 제공 말고 그 밑에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취급하면 되는 거 구두 제공, 이렇게 됩니다. 구두 제공 이렇게 되는데, 현실 제공과 관련해서 특히 금전 채무에서 전액 통화로 해야지 되죠. 전액 통화로. 그러니까 일부 제공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변제 제공의 시기와 관련해서 이행기에 줘야 되는데, 이행기 이후일지라도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을 제공해야지 돼. 이렇게 되죠. 지연이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이럴 때 문제가 되죠. 등기소 등의 이행 장소에 나옴으로써 현실 제공이 된다.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만 갖추고 있었대. 그러면 제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구두 제공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수령 거절했을 때, 또 선행적 협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구두 제공이 된다. 그 다음에 구두 제공조차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두시고, 변제 제공 효과가 남았는데,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무가 소멸한 건 아니죠.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변제 공탁까지 가야 돼. 근데 변제 제공으로 바로 채권자 지체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이행이 있어야만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시행위 항변권 쌍무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이게 상대방이 동시행위 항변권을 상실시키려면 변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전에 한번 현실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돼.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등기서류를 준비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가 제공했는데 그쪽에 준비 못했으면 이제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음에 등기서류 준비하지 않고 잔금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등기서류 계속 준비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청구권 문제가 있는데 영수증 청구권과 변제는 동시행 관계죠. 일부 변제수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때는 변제가 선이행돼야 되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근데 일부 변제일 때는 안 되고 전부 변제했을 때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에는 변제 충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